자, 이제 온대기후의 세 번째 주제인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해당하는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포함이 되겠죠. 이 온대기후는 다른 기후들에 비해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느냐? 농업이에요. 사실 기후가 적절하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거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식량 생산이 원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은 농업이에요. 뭘 하냐는 거죠.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은 의, 식, 주 세 가지가 있지만 의는 거의 보지 않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서한해양성 기후. 온대기후 지역 중에서도 서한해양성 기후. 유럽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대륙 서안에 있는 그 지역. 자, 그럼 이 서한해양성 기후, 이 연중 온난 수변한 이 동네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떤 느낌, 감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과 같은 느낌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 일단 흐려요. 흐려. 이 흐리다는 건 뭐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비가 곧 내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한해양성 기후는 흐린 날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 비가 올 것 같은. 그래서 조금씩 자주 내려. 그럼 결국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되겠죠. 어떤 느낌이야? 습하지. 계속 뭔가 물기가 있는 습한 느낌. 그런데 이렇게 습한 상태에서는 사실 여러분 뭐가 잘 자라는지 압니까? 어, 이런 풀들, 이런 풀들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 들판. 그래서 이렇게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풀들이 아주 잘 자라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나무가 왕창 자랄 수는 없나요? 나무가 자라려면 햇살이 또 짱짱해줘야 되는데 이 지역은 자꾸 비가 조금씩 자주 내리다 보니까 해 떠 있는 날이 드문 거야.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큰 나무는 자라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짜잘한 풀들 이런 것들이 엄청 잘 자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짜잘한 풀들이 잘 자란다는 거. 이 짜잘한 풀들을 먹으면서 자라는 친구들이 잘 크겠죠.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이 가서 이 풀 뜯어먹고 살진 않잖아. 누가 이 풀을 뜯어먹고 살겠어? 그렇지. 가축들이.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돼지, 소, 양 이런 가축들을 옛날부터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가축들을 많이 키우니까 당연히 뭘 먹겠어요? 고기. 그다음에 가축들에서부터 나오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먹겠지. 맞지, 여러분? 그런데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뭐도 있어야 돼. 음. 우리가 고기 대신 맨날 함께 나오는 단어 있잖아. 빵. 빵을 만들려면 뭘 재배해야 돼? 그렇지. 밀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자라는 풀들을 보니까 가축을 키우면 되겠구나. 근데 가축이 이렇게 풀들을 먹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풀이 안 자라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가축을 먹여야 될 사료. 사료도 내가 옆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고 가축을 먹일 사료를 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빵을 농사를 짓고 그래서 가축 키우고 사료를 농사 짓고 그다음 내가 먹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농사를 짓고 요 세 가지를 다 섞어서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농업을 뭐라고 하냐면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러한 풀들이 잘 자라서 커가는 가축들에게서 우유를 짜고 치즈를 만들고 fruit를 만들어서 파는 거. 이런 걸 우린 낙농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그렇지. 여름에 더운데 덥다보다 더 중요한 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습해. 자,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목 농업입니다. 이 수목이라는 건 사실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은 어떤 줄기의 껍데기가 매우 두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증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머금고 있는 수분으로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나무들을 우리 수목이라고 부르고, 이런 나무들을 재배하는, 이런 나무들을 키우는 이런 농업을 수목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나무들은 어떤 애들이 있느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포도나무, 그다음 오렌지, 그다음에 올리브, 그다음에 코르크 나무, 요런 것들이 다 이 수목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면 결국 지중해 바다 근처에 있을 거고, 유럽의 국가들이 많이 해당되잖아요. 근데 잘 봐. 유럽 하면 포도주, 포도, 그다음 오렌지, 올리브, 스파게티, 피자, 올리브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 와인 뚜껑 뭐로 만더? 코르크 마개. 아하. 이래서 유럽이 포도주나 그다음에 피자나 스파게티, 그다음에 와인의 코르크 마개, 이런 게 발달해 있고, 바로 그거. 약간 정리하면 수목농업은 여름에 건조하더라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고, 포도, 오렌지, 올리브 나무 같은 것도 걸 재배하는 형태가 수목농업이다. 그다음 얘네는 여름에 더운데 건조하지. 그러니까 맑은 날씨가 항상 있고, 근데 건조하기 때문에 아주 쾌적해. 그래서 여름 휴양지로서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곳은 그리스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 산토리니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기후 지역은 바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입니다. 요 지역은 요 계절풍에 초점을 맞추면 되죠. 여름에 매우 덥고 비 엄청 내리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편.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에 농사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름에 매우 뜨거우면서 비가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벼농사는 얘가 보통 여름에서 늦은 봄에서 여름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데, 그래서 여름에 해가 짱짱하고 비가 충분히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됩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다 보니 독특한 가옥 구조들이 생기죠. 여름에 더워서 시원하게 하려고 대청마루를 만들죠.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거죠. 그다음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뭐 있어요? 온돌 같은 것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